안녕하십니까. TV 헤어 가족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원장님들 하루하루 행복하시지요? 우리 원장님 가족 내에 늘 꽃향기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언니야 아이롱펌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모델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예, 우리 모델님은,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미용실 원장님이시고요. 저하고 그닥 친하지 않은 친구입니다. 오늘 모델이 없는 관계로 미안하게 생긴 우리 친구와 추억의 한 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재영의 언니야 아이롱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탈색 안 하셨죠? 모발 색깔은 굉장히 밝지만 탈색은 안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커트 자체가 이 밑선이 굉장히 조금 얇습니다. 그리고 위에가 이렇게 엄청 퉁퉁하죠. 커트 본인이 하셨나요? 네가 하셨나요? 그쵸.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이롱 펌을 할 때는 저는 이 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에서 그냥 하면 위에 머리가 너무 이렇게 퉁퉁하게 떨어져 있을 때는 금방 이 형태가 빨리 틀어지거든요. 얘하고 어느 정도는 밸런스가 맞아야지 고객님이 손질하기도 편하고 우리가 아이롱 펌 단가가 그닥 싸지 않은 관계로 조금 유지력을 길게 하고 위에 볼륨감이 살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커트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약간 커트 수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원장님들 어때요? 조금 위에가 조금 가벼워 보이시나요? 저는 우리 손님들이 이렇게 오셨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뿌리가 자랐을 때는 뿌리 염색까지 조금 권해서 들어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뿌리가 이렇게 까마면 똑같은 그 아이롱을 했더라도 좀 여기가 좀 깔아앉아 보이시죠? 그래서 거의 손님들이 오셨을 때는 염색까지 권해서 볼륨이 더 살아 보이게끔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지금 이렇게 약간 가볍게 좀 해드렸는데요. 제가 약 처리를 할 거는 뭐냐면 우리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여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기 뿌리 살리는 거 뼈다귀로 이제 본인께서 이렇게 하셨었대. 그래서 모발 끝이 이 파마기가 이렇게 자라나서 얘들이 조금 지글지글해요. 근데 머리가 밝기는 하지만 그렇게 손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제가 클리닉 없이 아이롱을 하죠. 연화 과정이 저는 항상 똑같습니다. 뭐 그렇게 상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 연화하는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샴푸는 안 한 상태고요. 이 친구가 어젯밤에 그냥 감고 그냥 잤다고 합니다. 근데 그랬을 때 보시면 모발 자체는 건강모예요. 싱싱해. 그렇기 때문에 자체 내에 이렇게 볼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뿌리 1, 2cm 이런 부분은 연화를 하지 않습니다. 약을 바르지 않고요. 얘들이 평상시에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게 2달이 가도 3달이 가도 그 형태가 틀어지지 않게 그렇게 볼륨을 저는 이제 살려드립니다. 그러면 약처리 들어가겠습니다. 염색 모발이지만 속에는 지금 건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8대2 정도 그래도 염색모이기 때문에 손상모 한 2 정도는 섞을 거고요. 제가 이제 아이디어 제가 우리 염색볼 있죠. 거기에 항상 약을 믹서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뚜껑 달린 건데 이건 뭐냐면 우리 족발이나 보쌈 시켰을 때 이거 주는 건데 저는 이거 재활용을 약 타는데 애용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약을 쓰다가 보면 좀 남을 때가 있잖아.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이거 그냥 뚜껑 닫고 뒀다가 나중에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기가 참 좋습니다.
한 8대의 건강모 2 잘 섞이게 혼합. 예, 제가 지금 동영상을 한 5편을 찍었었는데요. 저의 연화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가마 1, 2cm 밑에까지 해서 간자놀이 요 정도 섹션 타주시고요. 왜냐면 모발이 거의가 이 위에 부분은 탑 부분은 가마 1, 2cm 요 정도가 모발이 조금 약하고요. 나머지 이렇게 떨어지는 선들은 건강합니다. 그래서 섹션을 항상 가마 밑에 2cm 관자놀이 기준으로 이렇게 섹션을 꼼꼼하게 해고 약 처리를 하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모서부터 똑같습니다. 항상 섹션 얇게, 이게 익숙해지면 섹션 조금 통통하게 뜨셔도 됩니다. 모발 건강모, 중간모, 손상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보셨을 때 끝이 굉장히 이렇게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 처리를 안 하셔야 되고, 우리가 약을 같이 약 발름에 있어서도 약 양 조절을 할 때 통통, 덜 통통, 얇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바르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제가 마른 머리에 연화를 하는데 원장님들 보이시지 않나요? 이렇게 하셨을 때 모발이 밝죠. 얘들은 어둡고, 밝다는 건 그만큼 약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분에 젖어 있으면 얘들이 정확히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한 약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마른 모발에 약 처리를 합니다. 보이시지 않나요? 건강, 중간, 약간 약손상. 그랬을 때 저는 빗질 곱게 내 방향, 모리 방향대로 해주고, 위에는 약간 통통하게 가면 갈수록 얇게,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가 아니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 밑으로 약이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저는 약 처리가 아이롱 파마든 매직이든 디지털이든 가장 중요한 게 약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리닉을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약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 담긴 약처리.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약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금방 쫙 발랐는데요. 그러면 테스트. 일단은 여기가 건강한 부분이니까 저는 이쯤이면 이 모발에 이 약이 맞았나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진행 중이죠. 아, 그러면 이 모발에 약이 맞구나. 원장님들 보시면 어때요? 제가 약 처리했는데 각자 자기 방향으로 했고요. 모발이 이렇게 떠 있죠. 눌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뿌리에 약 안 발랐죠. 아,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탑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탑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냥 여기도 역시나 각도, 저는 항상 두상각도 90도만 생각을 합니다. 두상각도 90도, 뿌리 안 바르고 이렇게 탑으로 가실수록 모발이 어때요? 가늘죠. 가늘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가면서 섹션 얇게. 지금 이 부분은 이 원장님이 뿌리 싱 박았던 게 이만큼 지금 자라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탑은 뒤에 네이프보다 양을 얇게, 방향 그대로. 섹션에 욕심내지 마시고요. 섹션에 욕심을 내지 않으셔야지 정확한 연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들이 조금 연화를 어려워하시는데, 왜냐면 제 생각에는 조금 연화를
급하게 하시지 않나. 섹션이 조금 넓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연화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상각도 그냥 제자리 각도 90도 뿌리 1cm 띄우고 이런 식으로 앞머리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얇게 발랐는데요. 원장님들 어떠세요? 하나도 안 묻었죠? 이렇게 조금 꼼꼼하게 바르셔야 됩니다. 이제 이 첫 번째 발랐던 거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펼쳐서 꼭 눌리시면 돼요. 나온 것 같습니다. 바르다 보면 이렇게 정확한 약 처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바로바로 염색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끝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얘들은 되게 조금 약해 있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건강한 데서부터 중간모, 약한모 이렇게 순서대로 발라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이 약이 건강모 8에 손상모 2였습니다. 근데 이 뒷부분에는 이걸 바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한 5분이 지났고요. 얘 바르자마자 반응을 보이면 바로 샴푸를 할 거기 때문입니다. 원장님들께서 일단 기본을 알고 하시면 그 다음서부터는 얘들이 약하니까 PPT 바른다던가 LPP를 해주신다던가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모발이 윤기가 나죠. 그렇게도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깔끔한 연화를 그냥 군더더기 없이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같은 경우 그냥 손님이 오셨을 때 저는 이런 부분 약간 클리닉 처리 이 뚜껑 부분은 살짝은 하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원장님들한테 연화의 정확한 설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합니다. 끝부분 그냥 이제 뿌리 부분에는 연화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빗질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요렇게 한 방향으로 요렇게 약을 바를 때 이렇게 빗질 이렇게 한 방향으로 했을 때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할 때는 가지런하기 때문에 그닥 무리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부분에 약을 바를 때 양을 조금만 왜? 건강모 8에 손상모 2이기 때문에 약을 통통하게 바르면 어때요? 연화가 빨리 되겠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원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이 참 중요하구나. 저는 아이롱 펌을 한다 치면 건강모, 제대로 된 건강모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좋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믹서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모에 물, 트리트먼트 이런 걸 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손상모 되죠. 뭐 이런 거. 미용실에서는 저는 건강모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약을 바르는 우리들의 자세, 모발에 맞는 정확한 약 처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위에까지 바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탑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손상모만 한쪽 면에 이렇게 따르고요. 얘는 두고 지금 보시면 사이드 탑보다는 사이드
여기는 조금 건강합니다. 그랬을 때 얘하고 얘하고 조금 믹서 하시고요. 그러면 한 5대5 정도의 약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보셨을 때 얘도 적당합니다. 그러면 얘 한 번, 얘 한 번. 그러면 5대5 꼴 되고요. 탑. 여기는 가는 로또를 했기 때문에 약합니다. 요랬을 때는 이 부분은 손상모만. 여기는 앞부분이기 때문에 뒤에보다 건강합니다. 이랬을 때는 그냥 처음에 조제했던 건강모 8, 손상모 2 이런 식으로 약 처리가 들어갑니다. 뒷부분, 탑부분 얘들 많이 이 부분이 가장 약하죠. 이랬을 때 손상모만 발라줍니다. 여기도 아주 약합니다. 요랬을 때 얘도 손상모만. 아이롱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약처리입니다. 보세요. 얘들은 덜 약하죠. 이럴 땐 얘만 발라주셔도 괜찮습니다. 얘도 건강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거 손상모 1대1로 믹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저는 이 족발집 용기 얘들이 아주 참 좋습니다. 어때요? 지금 제가 약 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 틀립니다. 조금. 왜냐하면 우리가 모질이 한 두 상의 모질은 이렇게 각양각색입니다. 첫 번째 발랐던 부분 테스트 보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얘도 나왔고요. 얘도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원장님들께서 가만히 보시면 이 머리가 클리닉을 하지 않았지만 모발에 맞는 약 처리를 했기 때문에 모발 굵기는 이렇게 통통합니다. 손상모용 약만으로도 이 모발 자체는 힘이 생깁니다. 어때요? 보이시나요? 연화를 할 때 이렇게 각이 지면 연화가 다 된 것입니다. 근데 C로 있으면 조금 더 계셔야 되고요. 나왔죠? 근데 지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건강한 연화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테스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바른 부분 여기죠.
여기가 조금 약합니다. 한 3분만 있다가 헹구겠습니다. 지금 제가 물로만 충분히 헹궜습니다. 뭐 보통 원장님들이 샴푸도 쓰시고 뭐 이것저것 쓰시는데 저는 그냥 물로만 아주 정성껏 헹굽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래전에 그 클리닉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 제품이었는데요. 리그라는 물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물 갖고만 클리닉을 했습니다. 클리닉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잡고 계속 밀어 넣기.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밀어주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는 입장에서는 속에 찬물이 났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할 때 우리 모발에 가장 좋은 거는 저는 그냥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아까 클리닉도 전혀 안 했고요. 그냥 물로만 헹궜습니다. 근데 원장님들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광이 나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제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아이롱 펌은 수분 펌입니다. 수분을 날리면서 뽀송뽀송하게 건조를 시키면서 이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하더라도 우리 이 가열하는 과정에서 우리 호흡기로 이 제품을 마실 수 있습니다. 물이면 상관이 없는데 과다한 제품은 우리 몸을 저는 해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으로 이 모발에 딱 필요한 약 처리만 하지 불필요한 부분은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롱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리고요. 저는 전문점을 하는 입장에서 계속 이거를 아이롱을 말리면서 이것들을 제가 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과다한 제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그냥 바로 건조하는 거하고 이렇게 한 5분 정도 이렇게 다독거려 주면 이 모발에 수분이 깊숙이 침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발이 더 싱싱하고요. 두루두루 저는 그 모발에 가장 중요한 건 수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미용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사실 우리 원장님들께 아이롱 펌을 권해드리기는 많이 권해드리는데 일반 펌보다는 아이롱 펌이 우리 건강에는 조금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5분 있다가 말리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드라이로 적당히 말렸습니다. 우리 모델님 제가 바람 어떻게 했나요? 뜨거운 바람, 찬바람? 처음에는 약간 뜨거운 바람으로 했고 지금 마무리 때는 찬바람으로 했죠. 네, 일단 보시게 되면 얘는 조금 더 많이 말렸고요. 얘는 덜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쪽서부터 와인딩을 하다 보면 얘는 자체 내에서 서서히 말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분량이 약간은 틀립니다. 그리고 제가 할 때는 처음에 뿌리 쪽, 그러니까 길이의 한 3분의 1 정도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말리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 모류 방향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머리는 자라면서도 그냥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이 드라이로 이렇게 말리고요. 원장님들 어때요? 이렇게 보시면 자체 내에 볼륨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기본적으로 윤기가 나죠. 일단은 요 정도로 머리를 말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들이 끝부분이 건조하니까 끝에만 이렇게 수분을 다시 보충을 해줍니다. 그러면 찬바람으로 우리가 말렸기 때문에 이 속 수분까지 안 말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바람으로 말려주고 이렇게 수분을 주면 얘들이
수분이 빨리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자동 아이롱인데, 자동 아이롱의 장점은 흔들림이 없이 편안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는 파마가 약간 탄력도가 좋은 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기계 탓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수분을 안 뿌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얘들한테는 약간의 영양이 필요합니다. 사이드 부분은 조금 모발이 가늘죠. 이럴 때는 저는 수분을 뿌리지 않고요. 제가 좀 이렇게 잘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요거는 다비네스 수분 에센스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저는 전체적으로 그 영양 처리를 하지 않고요. 내가 우선 해줘야 될 부분만 이렇게 끝부분에 뿌려줍니다. 많이 안 하죠. 이런 식으로 빗질을 해주면 얘들이 이렇게 스며듭니다. 근데 얘들이 너무 손으로 만졌을 때 너무 축축하면 안 되고요. 하면서 빗질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좀 눌러줍니다. 다독거려 주는 거죠. 우리 원장님 지금 이 제품 향이 어떤가요? 자연의 향. 은은하죠. 저는 고객님들께 이런 부분도 참 배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시간 앉아 계실 때 우리가 좋은 향으로 우리 고객님들을 맞이하면 훨씬 더 대접받는 느낌이 들지 않나. 모발에도 좋지만 향 선정, 물론 제품도 중요하지만 저는 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열펌에 있어서 잘 사용하는 게 얘입니다. 이렇게 다독거려 주시고요. 그리고 온도는 140도로 들어갈 겁니다. 예, 원장님들 어때요? 지금 모델링을 보시면 40대 후반입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볼에 살이 없고요. 근데 되게 예쁘시죠? 피부는 하얗고 모발은 노랗고. 요럴 때는 어때요? 웨이브가 약간 있는 게 좋겠죠. 근데 20대 애들처럼 뽀글뽀글이 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저는 참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어떠세요? 맘대로 하십시오. 그럼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40대 후반이다 보니까 저희 손님들도 40대 를 집중 공략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감성이 맞기 때문에 일하는 동안 우리가 대화나 음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내가 40대면 40대 손님들하고 맞고 내가 20대면 20대 손님들하고 맞지 않나. 그래야지 서로서로 참 편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40, 50대 집중 공략으로 아이롱펌 전문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모발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량이 많으면 타버립니다. 그래서 적당히 은은하게 온도는 140도고요. 제가 항상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모류 방향 결대로 모아주시고요. 빗 따라가 주시고 양손이 어때요? 똑같죠? 이렇게 꺾으시면 손목에 무리가 옵니다. 항상 편안하게 마무리 때 하나 둘 셋 펼쳐서 수분 날려주시고요. 모델님은 이왕이면 빵긋빵긋 웃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냥 제자리에서 올라가는데 모류가 살짝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천천히 원을 그릴 때 어때요? 우리가 한 방에 그리는 것보다 딱 끊어주면 조금 더 탄력이 있죠. 예를 들면 하나
이러면 같은 원을 그리더라도 훨씬 더 탄력 있는 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 딱딱하지 않고요. 이렇게 부드러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섹션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모류가 보이시죠?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러면 두상각도 90도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낮춰서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빗 따라가 주시고 빗 아이롱에 붙여 주시고요. 여기서부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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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막판에 하나, 둘, 셋. 아까 영양제를 뿌렸는데 조금 건조하죠. 이럴 때는 저는 영양제 다시 뿌리지 않고 약간의 수분을 보충시켜 줍니다. 모류 방향은 이렇게 나 있습니다. 모류 방향대로 하시면 형태가 빨리 틀어지지 않고 집에서 손님들이 손질하기 편하시고요. 잡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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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제가 양손에 힘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막판에 하나, 둘, 셋. 지금 온도는 140도고요. 모류 방향 결대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머리가 이 상태에서 말게 되면 틀립니다. 와인딩 한 모습이. 그러면 형태가 어때요? 금방 처지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각도를 약간 들어주면 어때요? 볼륨감이 훨씬 좋고 같이 말리니까 이 유지력이 길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와인딩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각도 들으시고요. 천천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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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빨리 돌리시면 자연스러운 동그라미, 천천히 돌리시면 탄력 있는 동그라미, 뭐 그런 거. 이런 방법으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예, 와인딩은 사실 제가 항상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모류 방향 결대로 두상각도 90도, 섹션 뭐 2cm 넘지 않게. 그래서 지금 아까 사이드 들어갔고요. 보시면 제가 여기서부터 요렇게 올라갔고요. 요렇게 올라갔고 그냥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 사이드는 18로 했고요. 미리수가. 이 친구가 뒤에는 좀 웨이브를 좀 탄력 있게 해달라 라는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16으로 말았습니다. 얘는 18mm로 말았고요. 여기 지금 이제 사이드 들어갈 건데 제가 중요시하는 거는 사실 이런 와인딩은 아닙니다. 원장님들이 괜히 시간 내서 와인딩 일일이 하는 거 보실 필요가 없고 그 수분, 연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제가 이쪽에는 수분을 조금 덜 말렸죠. 근데 요까지 오셨을 때 어때요? 얘는 수분을 아직 머금고 있고 얘는 이제 말라 있습니다. 요럴 때 제가 아까 다비네스 제품으로 이렇게 수분 조절을 한다고 했죠. 사이드만입니다. 웬만한데 저는 이런 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의 호흡기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물로도 역시나 물로 헹구셨을 때 모발에 제품이 남아있으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 가끔씩 제가 동영상을 보게 되면 뭐 약을 장갑 안 끼고 바르시는데 약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장갑 꼭 끼셔야 됩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과한 영양은 옳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분, 손에 모발이 가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했을 때 모발 수분량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무를 해서 조금씩 다독거립니다. 와인딩 하는 거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5편을 찍었는데 사실 와인딩은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모류 방향 결대로 안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모으고 빛 따라 가주시고 딱 얘가 띄워지지 않고 딱 달라붙게. 그리고 여기서 잔머리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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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양쪽 저의 손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아이롱을 하면서 자세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빗질 어때요? 이렇게. 저가 하는 게 좀 섹션이 굉장히 얇습니다. 얇은 만큼 형태가 빨리 틀어지지 않고요. 유지력이 오래 갑니다. 우리 손님들께서 저의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들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하실 때 30분 안에 파마를 끝내는 사람하고 1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한다 하면 어떤 미용사를 더 선호하시겠습니까? 저는 저 머리를 정성껏 만져주는 그런 사람한테 저의 머리를 맡기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션을 얇게 뜨는 이유. 얇게 뜨면 이 롤의 굵기만큼 웨이브가 그냥 나오고요. 얇은 만큼 다림질이 이쁘기 때문에 윤기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 두상이 어때요? 둥글죠? 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로 하는 것보다 조금씩 원을 만들어 간다면 머리 형태가 저는 훨씬 더 예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이 부드럽게 이어지죠. 저는 그런 부분을 중요시하고 싶고 우리 원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탑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위에까지 와인딩 했는데요. 제가 아이롱 펌이나 볼륨 매직이나 하는 것 중에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보통 아이롱 펌이 윤기 있고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이 뚜껑 부분까지 얘처럼 그냥 이렇게만 말아 놓으면 여기에 힘이 가해지면서 얘가 이렇게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와인딩을 하고 난 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쁜 실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르마 방향, 가르마 있는 데에서 1cm씩을 이렇게 남겨둡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얘는 그냥 예쁜 실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거를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했을 때 고객님들이 손질하기가 굉장히 편안하시고 볼륨감도 훨씬 더 예쁩니다. 세팅을 하고 디지털을 하셨을 때도 이 탑 부분, 뚜껑 부분을 이런 방법으로 연결만 해주시면 우리가 살려줘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살려주는 부분은 이렇게 예쁜 실을 연결을 해주는 게 굉장히 볼륨감을 이쁘게 만들어줍니다. 많이 할 건 없고요. 이렇게 잡았을 때 내가 살려줘야 될 부분 한 3cm 정도만 이 작업을 해주시면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원장님들 보시면 약간의 차이가 완성도에서는 굉장히 약간의 정성으로 인해서 완성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원장님들 어때요? 여기는 자체 내에 C가 예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어때요? 눌려 있죠. 요 부분을 여기 있는 웨이브는 건들지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쁜 C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때요? 얘하고의 볼륨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제형의 볼륨 살리는 방법은 뿌리 살리는 게 아니고 이런 방법입니다. 커트해서 볼륨감 그리고 예쁜 씨 뿌리를 건드리지 않는 예쁜 씨가 저의 볼륨 살리는 방법입니다. 보이시죠? 이 부분 눌려 있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두면 고객님들 머리 금방 형태가 틀어집니다. 어때요? 우리 원장님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머리하고 이 머리하고 보이시죠? 완성도에선 천지 차이입니다. 오전에 제가 우리 뚱 원장님 아이롱 펌을 봤는데요. 우리 뚱 원장님께서 거기에 굉장히 재미난 표현을 해주셨어요. 깨알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재영의 깨알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열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안 이쁘죠. 저도 항상 하지만 잘 안 되네요. 이런 식으로. 섹션 얇게. 왜? 이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떨고 있어서 잘 안 됩니다. 우리 모델님 제가 지금 하는데 땡기시나요? 아니요. 어디 모델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지루하세요? 재미있으세요? 졸리는, 그러니까 고객 입장이 돼 보시니까 재미있죠? 졸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졌을 때 손님들이 자주 이렇게 졸으시잖아, 그쵸? 그리고 더 졸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의 부드러운 손길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앞에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 제가 보시면 요 앞부분만 요 와인딩 2개를 말아놨습니다. 섹션 아주 얇게 떴고요. 요 부분 모류 방향 결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약간 볼륨을 살려주기 위해서 한 2개 정도는 그냥 아까 18mm로 말았습니다. 이러고 얘 갖고 전체적으로 예쁜 씨 연결하겠습니다. 예, 와인딩 끝났습니다. 이제 중화 들어갈 건데요. 안개 분무 뒤에서부터 저는 이렇게 뭐 가리고 이러는 것 안 하고요. 이렇게 최대한으로 조심조심 얼굴에 튀지 않게 우리 고객님 썰렁하죠. 웃어야 화면빨 잘 봤습니다.
차갑죠? 손님 입장. 저는 우리가 교육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미용실에 그냥 고객 입장으로 가서 머리를 만져보는 것도 참 큰 공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세미나장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가는 사람은 저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 입장이 많이 되어 봤을 때 고객의 느낌을 정확히 아니까. 저는 뭐 스타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무기 뿌릴 때 마구마구 날리는 거, 뭐 이런 거. 우리 그런 모습들 많이 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우리 고객님을 이렇게 소중히 다루는 이 손길들, 이런 부분들이 고객님의 마음을 얻지 않나. 약간의 실수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냥 고객님들의 마음을 얻는 것 같고요. 저도 어디 갔을 때 그런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게 중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두 가닥 빠지면 그 부분에는 웨이브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꼼꼼히 체크 잘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분무하고 난 다음에 10분 있다가 헹굽니다. 10분 있다가 샴푸하겠습니다. 샴푸실에서 지금 이제 나오셨습니다. 원장님들 어때요? 컬 잘 나온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타올로 충분히 턴 다음에 모발 끝에 명품 에센스 모발 끝 쪽으로 이렇게 조물조물 발라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얘들이 스며드는 동안 어때요? 언니 향? 좋습니다. 또 제가 좋은 제품을 발라드리고 있다는 걸 손님한테 꼭 느끼게 해드리고요. 하면서 모발 끝에 에센스를 바르면서 제가 한 게 잘 나왔나 안 나왔나 체크를 합니다. 컬이 간혹 처져 있을 경우는 언니 내가 이번에는 조금 부드럽게 했어 라고 하고요. 탄력 있게 나오면 이번에는 조금 탄력 있게 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는 동안 이 에센스가 이렇게 흡수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고객님들께 꼭 전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오늘 하루가 아니라 꾸준한 모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고객님이 집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를 인지를 시켜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고객님이 저의 광고, 우리 미용실을 광고를 해주실 분이기 때문에 내 머리를 내가 관리할 수 있게끔 저는 이게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발에 이렇게 에센스를 충분히 스며들게 해서 이 제품이 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 시간을 들여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는 아까 18mm로 말았고요. 이 부분은 16mm로 말았습니다. 아이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펌은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원장님들이 TV어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몇 미리로 말았어요 강사님이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그거는 내가 연화를 제대로 했으면 그 굵기가 그대로 나올 것이고요. 연화를 약하게 했으면 같은 로또로 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처지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8mm의 컬이 제대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말려보겠습니다.
예, 원장님들 제가 지금 반쪽만 말려드렸는데요. 우리 원장님 제가 지금 바람 어떻게 했어요? 찬바람, 따뜻한 바람? 섞어서 했죠. 뿌리 쪽은 따뜻한 바람, 모발 끝은 찬바람으로 했는데 원장님들 이렇게 보시면 아이롱펌이 이런 건데요. 일단은 저는 고객님들께 이 머리가 마르기 전에 에센스 충분히 바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말려줘라. 딴 일 하지 말고 얘를 말려줘라. 왜? 이 상태로 있다가 30분 있다 말리면 이 물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붕 뜨고 얘는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에센스 충분히 바르고 난 다음에 그냥 고개 숙여서 뒤에서 앞으로 말려줘라. 왜? 모료 방향이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뒤에서 앞쪽으로 말려줘야지 나중에 고개 들었을 때 앞에서 뒤로 넘기면 이 볼륨감이 예쁘다.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에센스 바르고 난 다음에 그냥 뭐 이렇게 말리기만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리는 거하고 그냥 둔 상태에서 말리는 거하고는 웨이브가 천지 차이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웨이브를 조금 보글보글한 느낌이 있게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드라이로 말리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말려주면 웨이브가 훨씬 더 얘보다 컬이 더 살아납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요. 볼륨감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 있습니다. 예쁜 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을 듣고 굴리면 이렇게 말을 듣고 뒤에까지 말려 보겠습니다. 예, 다 말렸습니다. 어때요, 모델님? 잘 나온 것 같으세요? 지금 아까 에센스만 바르고 말리기만 했잖아, 그쵸? 손 한번 이렇게 넣어 보시겠어요? 이렇게 쑥. 아까 하기 전보다 어때요? 더 부드러워졌죠? 왼쪽 보시면 이렇게 매끄럽고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컬을 위에 양쪽에 1cm를 그냥 예쁘게 피워놨기 때문에 이 선이 그냥 매끄럽게 이렇게 연결이 자연스럽습니다. 16mm 탄력도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모발 끝은 이렇게 매끄럽습니다. 18mm의 컬 그대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이드 부분 약했는데요. 제가 그냥 수분 에센스 두세 방울 살짝만 해서 이렇게 말았습니다. 컬 탄력도가 이렇게 좋습니다. 아까 하기 전보다 모발 더 이렇게 싱싱합니다. 컬들 보시면 어때요? 탄력 있게 나왔죠.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고객님들께 에센스를 한 번만 더 발라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발 끝에. 그러면 평상시에 이 모발 관리가 정말 2개월을 더 연장시킬 수 있고 3개월을 더 연장시킬 수 있고 하는 게 이 제품의 역할입니다. 고객님들께 저는 꼭 이렇게 전달을 드립니다. 모발을 이렇게 만져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건 내가 작업을 하면서 영양을 집어넣기 때문에 오늘 이런 거다. 근데 고객님이 집에 가셔서 그냥 강한 샴푸로 계속 쓰시다 보면 내가 넣어준 영양이 술술술술 빠져나가기 때문에 제품은 샴푸는 집에서 청결 일단 깔끔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샴푸는 집에서 쓰시는 거 쓰시더라도 에센스만큼은
제가 권하는 걸 좀 써주셔라 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고객님들은 에센스는 좀 이렇게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아이롱펌의 장점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미용실에서 제가 손질을 해주는 거랑 그냥 손님들이 마구마구 말렸을 때도 제가 디자이너가 만져주는 거하고 고객님이 집에서 만지시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에 저는 아이롱펌이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친구가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죽었습니다. 굉장히 죽었는데 이렇게 가벼운 느낌 싫다고 하셔갖고 약간 아까 손상된 거 약간만 이렇게 손질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기가 죽어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을 잘 듣고요.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말을 잘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모류 방향 결대로 그냥 해놨기 때문에 말을 잘 듣습니다. 고객님들이 손질이 잘 되는 머리를 하게 되면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용실을 자주 방문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게 이제 우리 미용사들의 역할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냥 말렸는데요. 아까보다 좀 훨씬 더 가벼워 보이시고요. 모발끝 아까 굉장히 얇았는데 좀 풍성한 느낌이 들죠. 위하고 아래하고 이 밸런스가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원장님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저는 미용을 하면서 아이롱펌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완성도가 높고요. 제가 해놓고도 제가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께 아이롱펌을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하죠. 근데 바깥의 경기일까요? 저의 경기일까요? 저는 외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의 경기가 더 중요한데 저는 아이롱펌을 제대로만 하면 나의 경기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들께서 정말 TV어를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강사님들의 교육을 꼼꼼히 훑어보시면 아이롱펌 그닥 어려운 파마 아닙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원장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도 TV어를 보면서 매일 오늘 날짜 적고요. 노트에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 일일이 다 받아 적습니다. 적어 놓고요. 또 다른 분 거 또 적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눈으로 보는 거하고 적어 놓고 보고 그 다음날 또 보고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건 눈으로만 보지 말고 어차피 시간 들여서 동영상을 보실 때는 노트 필기하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고객 입장이라면 나한테 머리를 할까? 우리 원장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싶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춘이 고맙고 우리 원장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